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대변인입니다. 지금 지방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원희룡 국토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임차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도시 보증 허그죠. 보증금 사고 내역을 보니 3분의 2 가량이 2030 세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 정책은 몇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선 임차인들이 위험을 스스로 방지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전세 계약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보증보험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여러 가지 피해 지원 대책들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써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러 정보기관 간에 흩어져 있는 예방 기능이나 피해 지원 기능들이 서로 연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경찰, 또 금융기관, 법무부, 또 지자체 등이 공조체계가 더 확보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이나 단속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해 방지 대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서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 예방 분야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에 관한 내용들, 또 악성 임대인의 명단 등 임차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어플을 구축해서 1월 중에 출시하겠습니다. 임차인들에게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세 체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담보 제공 등 이러한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표준 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들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이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사기 위험이 있는 매물을 발견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신고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장 감시 기능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깡통 전세 예방을 위해서 공정 가격 산정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공신력이 있는 감정 평가사가 관여하도록 하고 또 서로 내통을 해서 서로 담합해서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도 단위별로 제공되고 있는 전세가율에 대한 정보를 전국 단위로는 시군구별로 그리고 수도권에는 읍면동 단위로 매월 정보를 공개를 하고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위험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이를 통보해 줌으로써 이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리고 특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현재 최우선 변제 금액이 그동안 오른 이러한 전세금에 비해서 좀 낮은 감이 있는데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현재는 전입신고 이후에 다음날 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담보 제공이 이루어지는 등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전입신고 후 대항력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임대인이 추가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특약 내용이 표준 계약서에 들어가도록 강제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 방향으로 전세 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펴겠습니다. 피해 회복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여기저기 직접 뛰어다녀야 되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9월 중에 개소를 하고 그 이후에도 허그지사라든지 아니면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지원센터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금융서비스, 법률 상담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임시 거처, 그리고 임대주택 입주 등 서비스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이미 잃어버린 보증금, 피해를 당한 보증금을 회복하기 위해서 1% 금리대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보증 가입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보증료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처를 잃은 피해자들에게는 긴급 거처를 시세 30% 이하로 최장 6개월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주택은 현재 허그가 강제 관리하고 있는 주택들부터 제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야로 전세 사기범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해서 현재 7월부터 우리 경찰청과 특별 단속을 올해 연말까지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수사 결과를 1월 달에 발표하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상시 대응 체계를 가동을 하고 또 전세 사기범에 공모한 임대 사업자, 감정평가사, 공인 중개사들에 대해서도 임대 사업자 등록 말소, 그다음 자격 취소 등 강력한 공모 처벌을 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부정 이익들을 허그를 통해서 끝까지 환수하도록 채권 회수반을 가동을 해서 발본 세권 끝까지 뿌리를 뽑도록 철저히 국가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에게 전세금은 전 재산입니다. 주거 사다리에 희망을 놓아주지는 못할 망정 거처와 함께 보증금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서민 상대 전세 사기의 피해를 막고 이들에 대한 피해 지원과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을 함으로써 전세 사기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공조가 미흡했던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고 또 후속 입법 조치도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부분들을 대책을 더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사기로 피해당한 금액을 국가가 일단 먼저 그것을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나중에 국가가 떠나라 그러면 결국
사기 피해를 당한 금액을 국가가 우선 메꿔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는 이게 결국 사기가 돼도 결국 국가가 떠안을 거다라는 그러한 선례를 대한민국이 남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사실 대다수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정말 뭐든지 도와주고 싶으면서도 우리가 안 되는 거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그런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 복지 정책을 통해서 최대한 그 사기로 어떻게 보면 자기 돈을 날린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하겠고.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피해자들에게 경매로 넘어간 집을 먼저 사들일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주고 아니면 LH 등이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해서 피해자가 그 집을 계속 임대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 떼인 보증금을 먼저 지원하는 야권의 법안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 지도부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방점은 기존 주택에서 계속 살겠다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찍혔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피해 세입자에게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깎아주는 한편 장기 저리로 융자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임대해 계속 살기를 원할 땐 LH 등에서 주택을 구입한 뒤 공공임대주택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토부가 내놓은 LH의 공공매입 방식을 특별법에 담기로 한 건데 당정은 추가 재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잡혀있는 LH의 5조 원대 그리고 지자체의 1조 원이 넘는 원래 집행해야 될 예산이 이미 있습니다. 추가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야권에서 발의한 선 지원 후 구상권 방식의 공공매입 법안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국가가 거기까지 해줄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개월이나 법률안 제출을 미루다가 전세 보증금 환수 방안을 뺀 채 대책을 내놨다며 핵심이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금 감면과 장기저리 융자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관련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입장 차이가 남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단체가 피해 주택의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을 거부한 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 일방적인 정책 발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안은 보증금 채권의 공공 매입이라며 당정협의 결과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정협의회의 방안은 보증금 채권 공공 매입을 대체하기 어렵다며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피해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을 좀 안 낳아줘야,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안 낳아줘야 저희 세대들이 정신을 차릴 겁니다.